어제 검거된 자매 살해 사건 용의자 김홍일은 산속에서 50여일 동안 은신했고 언니를 살해할 목적이었지만 동생도 함께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시립미술관 신축 부지로 울산초등학교가 확정돼 2014년 착공해 201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50대 보험 설계사가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무 조례를 지키지 않은 코스트코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북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금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어젯밤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는 14.5mm로 비는 내일까지 10에서 4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5도를 보였으며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울산 지역은 내일도 비가 오고 기온은 19도에서 2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으며 일요일에도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고 울산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어제 경찰에 붙잡힌 성남동 자매 살해 사건 용의자 김홍일은 산속에서 50여일 동안 은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니를 살해할 목적이었지만 무고한 동생도 무참하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늦은 밤 동안 유치장에서 김홍일을 조사한 경찰은 김홍일이 한박산 일대에서만 50여일 동안 은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당시 입은 옷을 갈아입지도 민가를 내려간 적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김홍일은 자신이 나온 대학 인근인 한박산에서 송전선로 공사를 하던 인부들의 과자와 음료수 등을 훔쳐 먹으며 산속에서 버텼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수색하던 헬기에서 자수를 권유하던 자신의 어머니 목소리도 확성기를 통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살해했습니까? 뭐가 했죠? 그러면 어떻게 숨어 지내셨어요? 안에 있어. 김홍일은 사건 당일 새벽 잠에서 깨어나자 갑자기 살해 충동이 일어나 흉기를 들고 자매 집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실에서 잠자던 동생을 먼저 살해하고 도주했다. 다시 언니를 살해했는데 동생은 평소 언니와의 교제를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살해와 도주 과정에서 손목골절을 입었지만 병원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진 자매의 부모는 오열하며 두 딸의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만 편안하게. 경찰은 범행 동기와 도피 행각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김홍일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이처럼 김홍일의 기나긴 도피 행각은 사건 발생 55일 만에 막을 내렸는데요. 이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신출귀몰했던 김홍일의 행적을 송장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7월 20일 새벽 흉기를 들고 나타난 김홍일은 헤어지자는 27살 언니와 무고한 23살 동생을 차례로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사건 직후 김홍일의 차량은 북구 강동터널에서 처음 목격됐고 이틀 뒤인 22일 새벽에는 한국도로공사 부산 영업소를 통과했습니다. 이틀 동안 중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를 돌아다닌 김홍일이 부산 나들목을 통해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자신의 모교 근처 한 편의점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이틀 뒤인 24일 오후엔 이곳에서 1km 떨어진 공터에서 타고 다니던 승용차가 발견됐습니다. 김홍일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때부터 한박산 일대에서 여러 차례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김홍일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홍일을 봤다는 오인 신고도 1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예. 울산 사립국가 방인데 당사하려고요. 지금 계신 곳이 어디예요? 앞에 있거든요. 숨진 자매 부모들은 범인이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 6일 눈물 속에 49제를 지냈습니다. 아까운 두 생명을 앗아가고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포대자루와 음료수까지 사서 버텨온 김홍일의 도피 행각은 55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UBC 뉴스 송장섭입니다. 50대 보험 설계사가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습니다. 재혼한 남편도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조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험 설계사 52살 이모 씨는 올해 초 직장 동료인 51살 정모 씨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잘 아는 은행장에게 돈을 맡기면 급전이 필요한 기업체의 고리로 대출해준 뒤 높은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하루 돈이
있으면 그 부도가 나니까 높은 이자를 준다 이렇게 하면서 은행 지점장들한테 그 돈을 이렇게 빌린다 하더라고요. 개인이 쓰는 돈이 아니고 은행 지점장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엔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이달 초 원금 일부만 돌려준 뒤 나머지 돈을 갖고 그대로 잠적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며 정 씨를 경찰에 고소한 사람은 5명. 피해 규모는 20억 원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여 명이 100억 원대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안심시켰습니다. 또 현직 구청 간부 공무원인 남편을 피해자들에게 소개하며 신뢰를 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정 씨와 재혼한 남편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저도 모두 다 주고 지금 아닙니다. 아들 전기장은 다 가져갔지요. 마약관에 다 가져갔지요. 대출받아 다 가져갔지요. 경찰은 정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행방을 뒤쫓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중국산 짝퉁 골프용품을 유명 브랜드로 둔갑시킨 뒤 헐값에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려 6억 원어치가 이미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시의 한 골프용품 업체 사무실. 고급 골프 가방과 골프웨어, 골프채 등 유명 골프용품들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모두 중국에서 상표를 위조해 들여온 이른바 짝퉁들입니다. 적발된 업체에서 압수한 골프 용품들입니다. 골프채에서 신발, 벨트까지 마치 골프 용품점을 옮겨놓은 듯합니다. 52살 신모 씨 등 5명은 지난해 7월부터 중국 현지에 공급책을 두고 보따리상을 통해 짝퉁 골프 용품을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쇼핑몰에서 구입해서 보내봅니다. 캐디백은 5만 원, 클럽은 개당 10,000원, 12,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수입한 짝퉁 골프 용품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진품보다 50-60% 싼 값에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압수된 골프 용품은 시가로 1억 7천만 원어치, 6억 원어치는 이미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특히 국내 골프 용품점 10여 곳에도 납품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짝퉁 골프채의 경우 진품에 비해 헤드 부분에 홈이 얕고 줄무늬가 짧은 특징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고객이 AS를 신청하면은 대부분 가짜이기 때문에 AS는 좀 힘듭니다. 신품을 교체해 주거나 환불을 해줍니다. 해경은 신모 씨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에게서 짝퉁을 사들인 골프용품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어제 남구 달동에서 발생한 출근길 시외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이 차량 결함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 44살 김모 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음주나 졸음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버스 회사를 상대로 차량 결함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전 8시 16분에 발생한 이 사고로 운전자 등 7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초단체별로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던 울산 시립미술관 부지가 울산초등학교로 확정됐습니다. 이르면 2년 뒤인 2014년 착공해 2016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울산 시립미술관이 울산초등학교 부지에 건립됩니다. 울산시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산초등학교를 시립미술관 부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성과 상징성 그리고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이 주요 잣대가 됐습니다. 최종 후보지 2곳에 포함됐던 울산교를 이용한 브릿지 미술관은 하천법에 저촉돼 마지막에 탈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미술관의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미술관의 건물과 미술관의 성격을 규정하게 될 것입니다. 중구는 갈수록 슬럼화되고 있는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근의 문화거리, 역사공원과 연계해 시립미술관을 울산의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키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옆에 있는 동원과 또 객사복원과 더불어서 문화의 거리와 더불어서 정말 울산 최고의 문화예술의 총본산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울산초등학교는 2014년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됩니다. 울산시가 구상 중인 시립미술관 규모는 부지 13,000여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580억 원이 투입되는 울산시립미술관은 2014년 착공해 2016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신형 산타페가 미국 오토모티브 리스사가 실시한 3년 후 잔존가치 평가에서 동급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잔존가치 최우수 평가는 아반떼에 이어 두 번째로 SUV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미국 시추선 전문회사인 로안사로부터 6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드릴십을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수주한 드릴십은 길이 229m, 폭 36m 크기로 오는 2015년 1분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SK 울산 콤플렉스가 기술직 신입사원 34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일정으로 교육받고 있는 이들은 오는 27일 수료식을 갖고 현업부서에 배치됩니다. 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는 올해 공장 설립 대행센터를 이용한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산단공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장 설립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을 파악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병헌이 출연한 사극 광의 왕이 된 남자가 예매율 1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기 밀매를 다룬 스릴러 공모자들과 레지던트 이블 5도 개봉했습니다. 폭군에서 개혁군주로 평가가 엇갈렸던 광해군. 독살 위기에 놓인 왕을 대신해 천민 하선이 대역을 맡게 됩니다. 실제 조선실록에서 소실된 광해군의 15일간의 행적을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담아냈습니다. 배우 이병헌이 처음 사극 연기에 도전해 왕과 천민이라는 1인 2역을 선보입니다. 점점 전하를 닮아가시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과 함께 행복한 표정으로 중국행 여객선에 오른 젊은 부부.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내의 물건도, 심지어는 탑승객 명단에도 아내의 이름은 사라져 있습니다.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장기를 적출해 조직적으로 매매하는 범죄 집단을 그린 영화로 임창정이 악역을 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악당이 지구를 장악합니다. 비밀 기지에서 깨어난 여전사 앨리스는 도쿄와 뉴욕, 모스크바 등 전 세계를 넘나들며 악의 존재와 사투를 벌입니다. 레지던트 이블 5번째 시리즈로 스케일은 커지고 여배우 밀라 요보비치를 내세워 화려한 액션을 선보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에서도 계파별 집단 탈당이 시작됐습니다. 이선호 울주군 위원장과 정광석 울주군 의원 등 국민참여계열당원 150명이 집단 탈당했습니다. 조승수 전 국회의원 등 옛 진보신당 출신과 김진영 시의원 등 통합진보당 현장파 지방의원도 다음 주 초 집단 탈당한 뒤 진보정당 신당 창당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대표와 이재호 의원이 지방선거 때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처리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행사해온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고 입 후보 예정자의 당적 보유를 선거 90일 전에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무 조례를 무시한 코스트코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북구청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구청은 관련 조례에 영업 제한 조치를 내린 다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상위법이 본안 소송 중이어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오는 21일 조례 개정이 마무리된 뒤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구의회는 코스트코가 사업조정 자율협상 기간 중인데도 결국 영업을 시작했다며 울산 지역 상인들의 자율협안 사안에 대해 성실히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